가보겠습니다. 자, 141쪽 질문이요. 141쪽. 없습니까? 142쪽 질문이요. 143쪽. 144쪽. 까지였던 것 같아. 그치? 136쪽은 안 들어갔어. 아, 136쪽은 숙제가, 질문 안 받았어? 안 해. 거긴 질문 아직, 제가 숙제 안 냈어요, 아직. 136쪽은 건너뛰고. 레벨업은 좀 나중에. 없으면은 우리 저번에 나눠줬던 프린트 질문 한번 다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하루에 15문제씩 30문제짜리였죠. 자, 다 불러볼게요. 1번에, 못 받았어요? 아, 그래? 오 마이 갓. 잠깐만. 월수금. 월모? 그럼 좀 이따가 내가 일단은 좀 뽑아서 줄게요. 잠깐만, 좀 이따가.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 자, 그 다음에 5번에 5번, 6번에 63, 7번에 3번, 8번에 16, 9번에 32, 10번에 1번, 2번, 11번에 2번, 4번, 5번, 12번에 마이너스 8분의 109, 13번에 93, 14번에 41, 15번에 4번, 16번에 32, 17번에 3번, 18번에 4번, 19번에 5번, 20번에 64, 21번에 4번, 22번에 4번, 23번에 1번, 24번에 3, 25번에 0, 26번에 4번, 27번에 2번, 28번에 2, 29번에 4번, 30번에 5번입니다. 자, 일단 질문 좀 빨리 받아볼게요. 자, 번호 랜덤으로 던지세요. 자기가 뭐 접근을 못했다 이런 문제들. 10 몇 번? 12번이요? 자, 12번 한번 가볼게요. 제가 프린트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문제도 최대한 쓸게요. 자, 그 곱셈공식 그건데. 그 A, B, C 구하는 방법? 하는 거를 잘 모르. 그럼 12번 가볼게. A 집합이 지금 A, B, C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다 거기다가 2배 하면서 곱한 거. EAB, EBC, ECA 이렇게 나왔대. 근데 얘들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A랑 B랑 같은 집합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소끼리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근데 원소끼리 같은 건 알겠는데 A가 EAB랑 같은지, A가 EBC랑 같은지, A가 EAC랑 같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개랑 이 세 개는 숫자는 같지만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린 저거를 누가 누구다 하고 풀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잘 봐. 나랑 담이랑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돈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500원짜리가 몇 개인지 100원짜리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담이가 갖고 있는 총 금액과 내가 갖고 있는 총 금액은 어떨까?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첫 번째는 세 원소들을 각각 더한 것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논리대로라면 똑같이 내가 가진 돈을 다 곱한 것과 담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곱한 것도 어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엔 A, B, C도 얘네 세 개 다 곱한 8A제곱, B제곱, C제곱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요거 갖다가 일단 찾을 수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얘 공식이 뭐죠? A, B, C를 다 더해서 마이너스 2AB, 2BC, 2AC 요거 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치? 근데 얘가 어차피 네모라고 두면 얘도 네모잖아. 그럼 얘는 네모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뭐 나와? 네모.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원래는 원했던 게 뭐냐면 지금 A 3승, B 3승, C 3승을 찾아달라는 건데 요거 곱셈 공식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다가 플러스 3abc다 이거야. 그럼 이제 차근차근 가볼게. 다마 얘 뭐지? 마이너스. 어? 문제에서 줬어요? 어딨어? 그러네. 이거 마이너스 2라고 줬네. 그러면 얘 오케이. 아까 우리 요거 있었잖아. 자, 요거 그럼 바로 찾을 수 있네. 그치? 얘 뭐나? 마이너스. 얘 뭐나? 어? 문제에서 줬어요? 마이너스 2. 똑같다 그랬잖아, 아까. 왜냐면 문제에서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둘 다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럼 이거의 제곱, 요거 2로 요거 그냥 써도 되겠다. 요거 마이너스인데 얘 있으니까 뭐로 바뀌어? 플러스 4로 바뀌네.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플러스 4를 미안.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 자체는 지금 뭐가 나와? 6. 근데 여기서 또 누구 빼래?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다 2로 나눠주면 A, B, B, C, CA 다 더한 건 몇이야? 마이너스 1.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뭐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이제 얘가 문제인 거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잘 보면 8 곱하기 ABC, ABC야. 그럼 우리 양쪽 다 ABC, ABC 갖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약분. 왜? 문제에서 혹시 맨 끝에 써 있을까요? ABC는 0이 아니라고 써줬잖아. 그러니까 ABC는 자동적으로 약분도 되고 8로 나누면 ABC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8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냥 그 계산만 하면 되네. 요거 8분의 1. 정답이죠. 그러면 7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4에다가 플러스 8분의 3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네. 숫자가 좀 더러웠나 보네. 아까 뭐였었지? 마이너스 8분의 109였나? 그랬을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09. 자, 다음 또 번호 랜덤으로 던지세요. 없어요? 이번 건 좀 그나마 할만했나? 아니야? 또 던지세요. 27번. 27번 한번 가볼게. 우리는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야 됩니다. 27번 보면요. 자, A가 홀수처럼 보이네요. 1, 3, 5, 7, 9, 11, 13, 15. 오케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A에서 B를 뺀 거 알려줬어요. 그게 지금 3, 11, 15래요. 그럼 여러분, 자, 요거 오해하지 말자 그랬어. A에서 B를 뺐다는 건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A가 있는데 B가 와가지고 너 나랑 똑같은 거 내놔. 다 뺏기고 남은 게 3, 11, 15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지금 다 뺏겼어요. B랑 똑같은 걸. 그러고 남은 게 얘래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누굴 뺏겨야 돼요? 1, 5, 7, 9, 13 뺏겨야 되죠. 뺏겨야 되니까 최소한 이 B는 무조건 1, 5, 7, 9, 13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A에서 B 뺐더니 얘가 남거든. 근데 여기에 다른 숫자 갖고 있어도 돼요? 그치? 3, 11, 15 제외하고 뭐 짝수가 있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뭐든지 그냥 얘는 최종적으로는 필수적으로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자, 시작해볼게. B는 모든 원소는 자연수다. 그럼 여기에 자연수가 아닌 수가 들어가면 안 되나 봐. 막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돼. 두 번째, B의 원소의 개수는 7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니까 여기 몇 개 더 필요해? 2개가 더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41이다. 그럼 내가 얘를 소문자 A, 소문자 B라고 두면 이거 다 더해보자 이거야. 6, 13, 26에다가 9 더하면 35인가요? 35에다가 A 더하고 B를 더했더니 그게 몇이다? 41.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가 나온다?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A, B가 무슨 수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모든 원소는? 근데 자연수 2개 더해서 6 되는 경우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뭐 있죠? 1, 5 있죠? 2, 4 있죠? 3, 3 있죠? 4, 2 있죠? 5, 1 있어요. 자, 첫 번째 3, 3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얘가 7개가 아니라 6개가 될 거니까 안 되죠. 자, 1, 5는 이미 있네요. 1, 5도 안 되겠죠. 5, 1도 안 되겠죠. 그럼 2, 4 아니면 4이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뭐.
그래서 답은 2 아니면 4는 꼭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거야. 이 두 개는.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자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1, 2, 4, 5, 7, 9, 13이 B집합인데 이번엔 B에서 A를 빼재요. B에서 A 빼면 무슨 뜻이지? B가 있는데 A가 와서 너 나랑 똑같은 거 다 내놔. 1 뺏기고요. 5 뺏기고 7 뺏기고 9 뺏기고 13 뺏깁니다. 그럼 결국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2, 4밖에 없죠. 얘는 2랑 4밖에 없더라. 문제가 뭘 구해달래? 곱 답은 2번인가 보네요. 8. 자, 다음 또 질문. 몇 번? 24번이요? 자, 24번 가볼게요. 자, 24번 보시면 자, A라는 집합은 자, 수직선으로 바로 접근해 볼게요. K 플러스 7보다는 크고요. 2K 플러스 10보다는 작대요. 이렇게. 이게 A라는 집합인데 서로 무슨 관계래요? 서로소래요. 우리 서로소는 무슨 뜻이죠?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서로소라는 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B를 그릴 거야. 뭐 갖다 그릴 거냐면 이 주황 색깔로 그릴 건데 요 A랑 조금이라도 겹치면 안 돼요. 그럼 겹치게끔 안 그리려면 최소한 B를 그리더라도 요렇게 그리던가 또는 요쪽에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절대 A랑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자, 그래놓고 문제가 뭘 찾아달래? 서로소일 때 양수의 최대값 찾아줘. 그러니까 왼쪽이 뭐죠? K 플러스 1. 여기가 지금 3K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요쪽이 만약에 이렇게 서로소가 되려면 요 K 플러스 1이 2K 플러스 10보다 어때야 될까요? 큰 쪽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쪽에서 서로소라고 하면 2K 플러스 10이 K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갖다가 붙어도 되냐 안 붙어도 되냐? 담이야, 여기 갖다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겠어? 얘도 어차피 뻥 뚫려 있고 나도 뻥 뚫려 있으면 둘이 똑같은 숫자에도 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같아도 상관없어. 따라서 넘기면 K는 마이너스 9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범위가 나오겠네. 두 번째, 선생님 저기서만 서로서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죠. 여기도 있겠죠. 여기가 3K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로소가 되려면 3K 플러스 1이 K 플러스 7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같아도 되겠죠. 혹시 문제에서 같다 있는 거 아니었지? 없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선 2K가 6이니까 K는 3보다는 작아야겠네요.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양수 K의 최대값 찾아줘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이 되겠죠. 다음 또 질문. 23번. 오케이. 자, 요런 서로소 배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가볼게. 자, A에는 서로소래요. 서로소 집단을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 B에는 그 배수를 말해달래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3의 배 3과 A3과 B3입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잘 보셔야 돼요. A3은 3과 서로소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3과 서로소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의 배수는 절대 안 된다? 3의 배수는 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혹시 전체가 자연수인가요? 자, 3의 배수 아닌 거 불러보세요. 뭐 있죠? 1, 2, 4, 5, 7, 점점점점점. 3의 배수만 아니면 돼요. 됐죠? 두 번째, B3은 무슨 뜻일까요? B3은 거꾸로 3의 배수를 찾으래요. 그럼 3, 6, 9, 12, 점점점.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그때 기억, 합집합은 자연수냐? 라고 물어봤어. 자, 물어볼게. 얘네들이 합집합 구하재. 그럼 1, 2, 3, 4, 5, 6. 다시 말하면 얘는 3의 배수가 없었는데 3의 배수가 와서 뭐 해줘? 빈칸을 싹 채워주잖아. 그럼 전혀 문제없이 다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합치면 자연수다. 맞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아. 이해 가세요? 이해 안 될 때 말하세요. 니은. 그러면 3의 배수랑 3과 서로소와 4와 서로소를 한번 찾아봐 달래. A3과
A4를 찾아보자 이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3과 서로서라는 건 방금 위에서 찾았듯이 3의 배수만 아니면 돼요. 자, 이거 4와 서로서 봐. 얘들아, 4와 서로서라는 건 4를 소인수분하면 누가 껴있죠? 2죠. 2의 배수는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거 찾으면 1, 3, 5, 7, 9. 결국 홀수들 나오면 되는 거지. 이해가? 근데 그 두 개를 뭐하래? 합쳐달래. 그럼 요걸 합친 거 한번 써볼게. 1, 2, 3, 4, 5, 7, 9, 점점점점. 요런 것들을 원소로 갖는다는 거야. 그럼 자, 물어볼게요. 1, 2, 3, 4, 5, 7, 9는 문제에서 6과의 서로소라는 걸 의미하네. 자, 우리 6의 소인수분해 하면 뭐와 뭐가 있죠? 그러면 요 안에는 2의 배수도 없고 3의 배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2의 배수 떡하니 있죠. 3의 배수도 있죠. 그럼 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마지막 디귿 까볼게요. 오히려 디귿은 더 쉽다. 디귿은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찾아달래. 근데 이거는 예시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3의 배수 떠올리세요. 4의 배수 떠올리세요. 겹치는 걸 우리가 공통된 배수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공배수.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뭐죠? 12. 그래서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10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바로 B12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문제가 뭐네? B6이네. 말이 안 된다. 12여야 된다. 끝났네. 답은 기역 1번만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또. 없으면 진도 나가기. 몇 번? 28? 28번 한번 가볼게. 자, 똑같은 문제네. 근데 좀 더 복잡하게 보이긴 하네요. 자, 한번 가볼게. 28번. 잘 따라오세요. 자, 28번 보면요. 전체가 유니버셜이 1부터 10까지래요. 자, 그래 놓고 시작. A는 24의 양의 약수야. 1, 2, 3, 4. 또 뭐 있니? 6, 24였나? 8이었다? 8, 12, 24. 이렇게 있겠네. 3, 8에 24니까 2 곱하기 4, 8개.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소수야 라고 했어. 자, 소수 한번 읊어볼까요? 얘들아, 근데 약수니까 전체니까 이거 필요 없지. 10까지였어, 유니버셜이. B가 아까 뭐였어? 있어. 소수. 2, 3, 5, 7, 끝. 마지막 C는 9와 서로소. 얘들아, 9와 서로소라는 건 9 소인수분하면 누가 있어? 3이 있지. 3의 배수 아닌 거 적으라는 거야. 1, 2, 4, 5, 7, 8, 10. 자, 그래놓고 뭘 찾아달라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 A, B, C를 다 합쳐봐. 거기다가 여집합 붙이고 교집합, 합집합 A, B, C의 교집합 찾아줘라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네요. 다 노가다 뗄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잘 봐. 얘부터 한번 가볼게. 얘가 더 쉬우니까. 셋 다 겹치는 게 뭐야? 2? 없다. 끝이네. 얘는 2밖에 없어. 그리고 셋 다 합치래. 근데 합친 다음에 뭐 붙였어? 여집합 붙였지. 내가 여집합 붙으면 반대하라 했죠. 청개구리 반대만 하면 돼. 그 말 뜻은 너 이거 싹 다 합쳐서 얘랑 반대인 거 말해봐 라는 거. 그럼 물어볼게. 1, 2, 3, 4, 6, 8, 2, 3, 5, 7, 1, 2, 4, 5, 7, 8, 10에 아무것도 없는 걸 찾으라는 거. 이 세 개 한지에 다 없는 거. 뭐 있어? 9. 밖에 없니?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그때 원소의 개수 찾아달래. 2개 끝. 9랑 2밖에 없어. 자, 다음 또. 그냥 30번? 오케이, 가보자. 30번. 질문 많이 하세요. 저는 질문 안 하고 너네들 질문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수학을 못한다, 어려워한다가 아니라 수학은 질문을 해야지만 실력이 늘어요. 뭐 천재들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숙제를 당연히 해와야 되고. 30번 보면 유니버셜이 실수래요. 아무거나 와도 돼. 그래 놓고 A는 뭐라 그러냐면 수직선 좀 그려볼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근데 같으면 안 된대. 요거 하나. 그리고 3보다는 커. 요게 지금 흰 색깔이 A예요. 그 다음 B는 마사부터 0이니까 마사가 한 이쯤에 있겠죠? 0은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갖다가 붙은 태로 있는 게 B예요. 노란 색깔이. 자, 그래놓고 뭘 찾아?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찾아줘 라고 했어. 자, 그럼 시작할게. 기억 1번. A의 여집합 좀 말해줄래? 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 A 여집합이 무슨 뜻이죠? A를 반대로 말해 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질문하신 분. A가 마1보다 작다, 3보다 크다인데 반대로 말하면 마1과 3 사이면 돼. 그래서 오히려 마1부터 3 사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같다가 없었으니까 부정하면 같다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나와야 돼. 오케이, 1번 맞고. 2번 B의 여집합 말해줘 라고 했어. 그럼 B도 반대로 말하면 돼. 마사부터 0까지였는데 반대로 말하면 마사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오케이, 2번도 맞네. 자, 3번. A에서 B를 빼달래. 이거 잘 보세요. 부등식도 뺄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빼기는 뭐라 그랬지? 야, A가 있는데 B가 와서 야, 너 나랑 똑같은 거 다 내놔. 그리고 가. 그럼 A가 뭐 남았냐는 거야. 물어볼게. 흰 색깔에서 노란 색깔 가위로 잘라서 버려보세요. 남은 게 어디야, 담아? 잘라서 버렸어, B를, 색종이를. 어디 남아? 아니지, 여기 잘라서 버렸어. 그럼 남은 건 여기 아래쪽 아니야? 그리고 요쪽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르고 남은 건 뭐냐? 마4보다 작다가 남았고 3보다 크다가 남은 거지. 이해가? 그래서 3번 뭐래? 마4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오케이, 3번도 맞네. 자, 4번 가볼게. 이번엔 반대로 빼보지. B가 있는데 A가 와서 야, 너 나랑 똑같은 거 내놔. 지금 B 노란 색깔인데 노란색, 흰 색깔 다 잘라서 버렸대. 어디 남아? 마1부터 3까지 남겠지. 이해가? 그럼 마1부터 3까지인데 잠깐만. B에서 A 뺐지. 미안. 3까지가 아니지. 요거 버리면 여기 남지. 그럼 0까지 남겠지. 자,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남겠지. 그러면 맞네. 4번도. 답이 5번이었나요? 이거 확인 한번 해봐봐. 5번이었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우리가 옳게 한번 고쳐보자. 답이 5번이란 거야. 5번부터 했으면 답이 빨리 나왔겠네. 5번에 보면 합집합의 여집합이야. 얘들아, 우리 합집합이 무슨 뜻이야? 합쳐라. 그럼 지금 제가 파란 색깔이 합집합이에요. 이게 파란 색깔이 A 합집합 B예요. 이거에 반대 써보세요. 그럼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맞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X는 0보다 크고 3 이하다 라고 써줘야겠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아, 부등호가 반대로 썼네. 0엔 같다를 빼고 3엔 같다를 붙였어야지. 이해 가시죠? 자, 넘어갈게요. 또 다음 또 질문. 25번. 어우, 이거. 자, 갑니다. 수직선 하나 잘 그렸으면 되는데. 자, 가볼게. 자, 소연이었지. 초연이? 자, 이름 내가 외워볼게. 일단 쉬운 애부터. 담이, 주하, 민호, 아윤이에요. 다 이름표가 있네. 그리고 소연이, 이제 초연이 외웠고, 예주, 예준이. 아닌데. 자, 지금 내가 대답 못한 애가 몇 명이야? 하나, 둘, 세 명이지. 자. 예인이. 자. 윤서. 오케이. 자, 이제 한 명 남았어. 아, 저 새끼 내가 다른 반 했다고 해가지고. 아, 이름 외웠는데. 잠깐만. 민. 아니, 그러니까 성이 민이 아니지. 이름이 민으로 시작하잖아. 아씨. 첫 글자만 알려줘. 이? 아, 진우. 아닌가? 뭐냐? 아, 맞다. 명진이야. 이제 다 외웠어. 끝났어.
자, 가볼게. 자, 25번 보면, 자, A라는 집합은 A보다 작대. 그 A가 여기 있었어, 이렇게. 이게 A. 근데 B라는 집합은 0부터 4래. 그럼 0부터 4를 여기부터 일단 체크할게. 근데 문제가 서로소래. 이렇게 그려줘야 돼. 아, 예언자네. 저렇게 그려버렸어. 그럼 담아. 얘네들이 서로소라는 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자, 얘를 붙잡고 조금씩 와볼게. 조금. 그러다가 0 위에 올라갔다고 쳐볼게. 얘가 딱 0 위에 올라갔어. A가. 근데 어차피 A에도 0이 없고 B에도 0이 없으니까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A가 0이어도 돼? 되네. 근데 A가 0보다 조금 더 커지는 순간 교집합이 어떻게 돼서 좀 그 안에 있을 거잖아. 그런데 문제가 뭘 구해달래? 최소 값 구해. 답은 0이 되겠지. 끝. 다음 또 26번? 26번 가볼게. 자,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유니버셜 전체가 1부터 10까지래. 얘들아, 여기에 전체가 1부터 10까지 들어갈 거야. 자, 첫 번째 A에는 A 빼기 B래. 얘들아, 우리 A 빼기 B면 어디 남지? A에서 B 빼면 오른쪽 배우면 사과가 나올 거야. 그 사과에는 157이 있었으면 좋겠대. 여기 157 있대. 두 번째, A 교집합 B에는 3구가 있대.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3구야. 두 번째, 요게 헷갈리겠다. 요게 어디냐는 거야. 합집합의 여집합이 지금 2사래. 얘들아, 요게 어디야? A랑 B를 합친 다음에 반대래. 그럼 어디 부분이지? 바깥 부분. 바깥 부분에 2사가 있으라는 거야. 그럼 자, 이제 물어볼게. 아까 유니버셜이 뭐였지? 1부터 10까지였지. 그러면 이 안에 없는 숫자는 무조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9까지야? 어딨어? 10보다 작은 차이. 1부터 9까지인데 여기에 없는 숫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무조건 B 쪽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 문제가 뭘 구해달래? B집합 3, 6, 8, 9 3, 6, 8, 9 답 4번인가 보네. 오케이. 끝내도 돼요? 끝이에요? 더 있어요? 더 있어도 돼요. 없어요? 그럼 한번 우리 새로운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이게 오히려 내가 너네들이 되게 잘 하는데 더 걱정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여기 집합은 진짜 한없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개념 꼼꼼하게 잡아야 돼요. 자, 저번에 144쪽까지 했으니까요. 145쪽부터 이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145쪽은 사실은 질문 잘했네. 26번이 145쪽 개념이에요. 내가 너네들한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줬을 때 너네가 그걸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 145쪽에 제가 몇 번을 한번 풀어드릴 거냐면 예를 들어서 확인 문제 1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것들의 모든 총집합 문제다라고 보면 돼. 유니버셜이 1부터 10까지래요, 전체. 근데 A 교비가 58이래. 그럼 전체는 일단 네모칸 그려서 U자 나타내고 A집합, B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에는 지금 A 교비에는 5, 8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5랑 있고 여기 8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아까 방금 연습했죠? 합집합의 여집합은 뭘 뜻한다? 전체를 제외한 반대쪽이니까 요 바깥 부분을 뜻해요. 요 바깥 부분에 4랑 7이 있대요. 자, 그리고 B에서 A를 빼면 뭐 나오죠? 바로 왼쪽을 베어문 사과 모양이 나오는데 그 사과 모양에 뭐가 있대? 369가 있대. 그럼 얘들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숫자들은 다 이미 딱 티켓을 끊어서 들어갔고 전체가 1부터 10이었으니까 방금 푼 문제랑 정확하게 대칭 문제죠.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무조건 A 빼기 B, 이쪽 오른쪽 배우문 사과에 들어가야겠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집합 A를 찾아달라 했으니까 A는 따라서 뭐다? 1, 2, 5, 8, 10 이렇게 나타내는 게 답이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건 했었으니까. 자, 뒷장 넘어가서요. 146쪽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는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문제를 읽었어. 근데 이걸 1, 2, 3, 4, 5번의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사실 어려운 거거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5번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15번 한번 보자. 15번에 보면 A가 A제곱과 4래요. 그리고 지금 B가 1, 2, 그리고 조금 더럽게 식 하나를 줬어요. A제곱 마이너스 3A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와 B는 겹치는 게 4야 라고 먼저 줬어요. 그럼 교집합이 4니까 여기 4가 있네요. 그럼 무조건 얘는 조금 난이도 그래도 하다야.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린 첫 번째, 선생님, A제곱 빼기 3A가 결국 4일 테니까 반대쪽으로 넘겨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A 값이 여기서 2개가 나옵니다 라는 거지. 근데 무조건 2개를 답으로 하면 안 되고 꼭 마지막에 구한 값은 다시 꼭 집합에 넣어주는 습관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다른 거랑 오히려 또 교집합이 생길 수도 있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1번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A 집합은 1이랑 4가 나와. 근데 B 집합은 1, 2, 4가 나오겠지. 근데 A와 B의 교집합이 4뿐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 1이 또 겹치니까 얘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답을 꼭 믿으시면 안 돼요. 꼭 넣어보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결국 A가 4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구해보면 A는 4랑 16이 나오고 B 입장에서는 1, 2, 4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겹치는 거는 4밖에 없네. 그래서 A가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더러워지는 경우는 뭐냐? 근데 저 이거 뭐 크게 어려운 점 없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6번 봐봐. 이제 16번처럼 나오면 이제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왜 16번처럼 문제가 나오면 안드로메다를 가냐면 A가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 A가 2A-5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2 근데 B 집합은 지금 1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4A가 나왔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와 B는 교집합이 5야 라고 줬어. 그럼 얘들아 잘 봐. 문제가 생겨. 얘는 100% 5야. 왜? B는 1이랑 얘밖에 없는데 교집합이 5라는 건 얘가 5거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 얘가 5일 수도 있고 얘가 5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먼저 확실하게 5인 놈부터 먼저 찾아서 얘가 5니까요, 선생님. 5를 반대로 넘겨서 먼저 A 값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이거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니까 A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2번 A가 5일 때. 그럼 얘 어디다 넣겠어? 여기다가도 넣어보고 여기다가도 넣어봐서 진짜 두 개의 교집합이 5가 될 때를 찾으면 되겠지. 자, 근데 이것도 얘가 난이도가 하라고 하면 얘가 난이도 하. 얘는 사실 얘도 난이도는 하야. 그럼 난이도를 내가 조금 더 올리자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내줄게. 문제를 만약에 한 중적으로 올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A가 A제곱 마이너스 4, 뭐 1, 5 이렇게 나오고요. B가 뭐 1, 4, A제곱 2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냐면 A랑 B랑 교집합이 있대. 그래서 진짜 1이 있네요 라는 거지. 근데 1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값도 있나 봐. 그럼 너네들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7이 또 교집합이야? 그럼 물론 얘가 7이 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가 뭐냐,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꼭 요거 말고 얘랑 같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르는 미지수끼리도 같은 값을 비교해야 될 수도 있어. 여기 봐봐. 얘는 5 너무 쉬워. 얘는 4. 근데 여기 보면 A제곱 빼기 4는 2A제곱 빼기 더하기 5A 플러스 1 식과 식을 같다고 둬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야. 경우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지. 왜? 아, 난 그냥 얘가 4다 해서 뭔가 a제곱은 8이니까 a는 2 루트 2 찾으면 될 것 같지만 얘랑 같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5도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이런 것도 되겠지. 얘가 교집합이 5도 있으면 여기 5 있으니까 얘도 5가 되겠지. 근데 얘도 5가 될 수도 있잖아. 얘네들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 이게 뭐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라 겹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또 5가 될 수 있으면 a제곱 빼기 4는 5니까 또 a는 뿔마 3도 되는 거고. 그래서 뿔마 3을 여기다 넣었더니 또 5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양쪽 다 미지수를 갖고 있으면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이해하셨죠? 나중에 아마 내신은 거의 이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돼.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여러분, 우리 17번, 18번 하기 전에 저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 좀 할게요. 왜냐면 너네 그때 조금 대답할 때 조금 눈빛이 좀 흔들렸어, 다들. 좀 머뭇머뭇거렸어. 자, 대답해봐. 자, 간다. 그냥 내 말만 듣고 머릿속에 상상해야 돼. 간다, 담아. A 집합과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자, 지금 살짝 뇌정지 왔죠? 다시 한 번 더.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 전체.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A 교집합 공집합은? A 교집합 공집합. 공집합. A 합집합 공집합은? A 교집합 전체는? A 합집합 전체는? 전체. A 교집합 전체는? A. 자, 그리고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대. A 교집합 B는?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어. 자, 물어볼게.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으면 그림이 몇 개 떠올라야 되지? 2개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 최소한 나한테 배우신 분들은. 첫 번째, 진짜로 A가 B한테 들어가 있는 도너츠 모양. 하지만 뭐도 떠올라야 돼? A랑 B랑 같은 거. 또 떠올르라 그랬어. 이해가? 자, 간다. A가 B한테 포함돼 있어. A 교집합 B는 뭐지? A. 그런데 얘도 뭐라고 말해도 돼? 또는 B라고 말해도 돼. 자, A 합집합 B는 B. 얘는 도 되고 A도 돼.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나는 편법으로 만든 공식 있지?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어느 쪽으로 이지창을 써야 돼? 왼쪽. 요쪽으로 하라 그랬지. 왜냐면 얘가 참이면 여집합 나눠준 것도 참이니까 여기다 여집합 나눠주면 얘, 여집합 나눠주면 얘인데 여집합에다가 얘가 받으면 사실 그런 공식은 없지만 반대로 틀어진다 라고 외우자 그랬어. 이해가? 자, 그럼 가볼게.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147쪽을 한번 풀어볼게. 야, 147쪽에 17번. 근데 요 17번을 풀기 전에 요것도 대답해야 돼. 자, 봐봐. 아, 이거 대답하면 얘 좀 그래도 한 50%에서 한 8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애야, 지금. 집합의 이해도가. 자, 우리 A에서 B를 뺐어. 근데 이게 A가 나왔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뭘까요? 잘 생각해봐. A에서 B를 뺐는데 A가 나왔대.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서로소. 이게 왜 서로소여야 돼, 얘들아? 내가 B란 A 빼기 B라는 건 A가 있는데 B를 잘라서 버렸지. 근데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건 난 뺏긴 게 없다는 거야. 뺏긴 게 없다라는 건 애초에 나랑 쟤랑은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A에서 B를 뺐는데 A라는 건 A와 B가 서로소,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야. 이해가? 근데 반대로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어. 그럼 이건 나에게 주는 힌트가 뭘까?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대. B가 공집합? 아니야. 아니야. 다시. 자, A가 있는데 B가 와서 야, 너 나랑 내 거 다 내놔. 나랑 똑같은 거. 다 뺏겨버려서 없어. 그럼 무슨 뜻이야? 그렇지. A가 B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뺏긴 거지. 왜? 진짜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와서 자기 거 다 오려서 버리고 간 거야. 그럼 얘는 다 뺏겨야 되잖아. 근데 요것만 떠올려도 안 돼. 또 하나 더 있어. 그렇지. A랑 B랑 같을 수도 있겠지.
A 빼기 B, A 빼기 A 똑같은 뜻인 거니까. 이해 가세요? 요것만 이해해도 지금 17번 문제가 쉽게 풀려요. 17번 한번 가볼게. 17번에 보면 B 빼기 A가 공집합이래. 선생님, B에서 A를 뺐는데요. 남은 게 없어요. 그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다? 아니야. B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다? A한테. 또는 B랑 A랑 어떻다? 같다. 는 걸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자, 문제 한번 가볼게. 자, 선생님. 그래서 얘들아, 잘 봐. 잘 봐. 거기 문제 좀 읽어볼게. 일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굉장히 수학에서 이 단어가 들어가면 원래 되게 위험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 뭘까? 항상. 수학은 얘들아, 항상이라는 게 없어. 왜지? 수학은 정말 아무리 멋있는 식을 만들어도 뭐가 존재하지? 예외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야. 이게 무조건 이럽니다 라고 하면 옛날 시대부터 지금까지 바뀌는 거 하나도 없었을 거야. 근데 옛날 시대부터 수없이 발전하면서 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은 늘 예외가 존재해. 그래서 사실 항상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왜 17번에서는 항상이란 단어를 썼냐면 방금 너네가 B 빼기 A를 했더니 공집합 나왔다 그래서 이걸 떠올렸지. 맞지? 근데 내가 너 이거 안 가르쳤으면 이거는 모른 채로 이럴 때만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떤 수학자가 나와서 야, 꼭 B가 A한테 안 들어가 있어도 돼. A랑 B랑 같아도 되잖아. 그러면은 얘만 보고 풀었던 것들이 틀리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수학에서 항상이란 단어를 붙였다는 건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모두 다 항상 성립하는 걸 골라야지 이럴 때는 되고 이럴 때는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안 되는데 이럴 때 되는 걸 고르면 안 돼.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를 붙여주는 거야. 수학에서는. 둘 다 될 때 찾으라는 거야. 그럼 나는 17번 문제 풀 때 머릿속에 아니라 그 문제에다 어떤 것부터 먼저 그리고 시작해야 되냐? 진짜 B가 A한테 들어가 있는 도너츠 모양 그리고 A랑 B랑 같을 때를 그려주는 거야. 이걸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찾는데 기역일 땐 얘가 성립해. 근데 기역일 때 얘가 성립 안 해. 그럼 걔는 틀린 거야. 아니 왜요? 하나는 되잖아요. 항상이라는 건 뭐가 될지 몰라. 그래서 둘 다 되는 거 골라야 돼. 이해가 담아? 그럼 기억 봐볼게. B가 A한테 포함되어 있니? 자, 물어볼게. 요럴 때 B가 A한테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요럴 때도 B가 A한테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있어. 그럼 기억은 맞는 거야. 이해 가요? 니은. 우리 이거 알잖아. B가 A한테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랬지? 여집합 붙인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 어느 쪽으로 입 벌려야 돼? B쪽으로. 문제가 니은 틀렸지. 바로 보자마자. 자, 이제 잘 봐. 이제 디귿이 문제거든. 디귿. 자, 디귿 볼게. 자, 요거 좀 지울게. 디귿을 보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냐? 라고 물어본 거거든. 사실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오늘 안 배웠어. 오늘 배워야 되는 단원이거든. 수학자 이름을 딴 드모르간 법칙을 배우면 되는데 우리는 안 배웠다는 전제하에 할게. 안 배웠다는 전제하에. 자, 물어볼게. 안 배워도 풀 수 있어. 니은에서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더. 자, 봐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큰 게 누구야? 자, 다시 한 번 더. 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가 얘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가장 큰 게 B의 여집합 아니야? 안에 A의 여집합이 있고. 그러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은 누구야? A의 여집합이라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디귿은 맞게 되는 거야. 어렵지? 이제 슬슬 이제 여러분들 이제 멘붕 오죠? 자, 리을 가볼게. A 합 B는 A냐? 자, 물어볼게. 얘 맞아? A 합 B A? 아니야? 맞지? 나 이러면 이제 힘이 쭉쭉 빠져. A 합집합 B는 A지. 근데 얘도 A 합집합 A라고 말할 수 있어? 오케이. 리을도 맞네. 왜 이렇게 맞는 답이 많니? 미음.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 많아? 자, 물어볼게. 요러면 A의 개수가 진짜 B의 개수보다 어때? 많겠지. 하지만 요럴 때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어떻겠어? 같겠지. 그럼 미음은 틀린 거야. 이해 가세요? 이거 좀 어렵나? 자, 그럼 나 한 문제만 여긴 풀어볼게. 18번 한번 풀어봐봐, 지금. 18번. 18번. 빨리. 여기를, 이걸 풀면 그냥 이해한 거야, 얘는. 아이고, 아까 니은 틀렸다 그랬다. 항상이라 그랬어. 항상. 그럼 그림이 한 개가 아닌가 봐. 자, 가볼게. 선생님, A 합집합 B가 A래요. A랑 B를 합쳤더니요, A가 나왔어요. 자, 머릿속에 빨리 그림 떠올려보자. 둘이 합쳤더니 A 첫 번째 무슨 모양이 돼야 돼? 도너츠.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는 B가 A한테 들어가 있는 도너츠 모양. 그리고 뭐도 떠올려야 돼? 같은 거. 그래서 항상이야. 보기 1, 2, 3, 4, 5가 저 두 그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 간다. 잘 따라와. 1번. 자, 1번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얘 보면 여러분들은 B가 A한테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가볼게. 여집합 붙여볼게. 그러면 B의 여집합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A의 여집합이죠. 그럼 1번 보자마자 틀렸지. 이거 1번 진짜 따지기 어려워요. 내가 장담할게.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봐. 너 이거 한 번에 따질 수 있어? 그러면 그림 그려서 따지지 여집합을 붙일 생각을 못해. 2번. 야, 2번 큰일 났다. 2번. 자, 2번 간다. 자, 2번 간다. A의 여집합. 합집합 비례. 그게 전체냐? 라고 물어봤어. 자, 지금은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사실 봐봐. A의 여집합은 어디야? 바깥 부분. 바깥 부분과 B를 합치래. 자, 간다. 바깥 부분과 B를 합치래. 뭐 나와? 도너츠 빼고 나오지 않아? 전체야? 아니잖아. 그럼 틀렸지 뭐. 3번. A 합 B가 B한테 포함되어 있네. A 합 B가 뭐예요? A가 B한테 들어가 있어? 틀렸어. 4번 가볼게. B가 A 교 B에 들어가 있네. 우리 A 교 B가 누구죠? 요럴 때 B죠. B가 B한테 들어가 있다. 맞아요? 그럼 A랑 B랑 같아도 A 교 B는 뭐죠? B. B가 B한테, 오케이. 답 4번이 되겠네. 자, 우리 이러면 안 되지. 5번까지 가줘야지 실력이 늘지. 5번 갈게. A교 B랑 B를 합치래요. A교 B가 뭐예요? B죠. B 합 B는 뭐예요? 문제에서 뭐래? A래. 틀렸죠. 이 그림일 땐 돼요. 5번은 이 그림일 땐 돼요. 근데 이 그림일 때 안 되니까 항상이란 단어를 붙였던 거야. 이해가? 오케이. 넘어갈게. 예, 진짜 이거 진짜 잘하는 건데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건데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별표 100만 개 치세요. 발전 예제 필수 예제 8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큰일 났다. 자, 근데 지금까지 한 거를 잘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여기가 그나마 좀 쉽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요, 필수 예제 8번부터 설명해 볼게요. 근데 필수 예제 8번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계속 했던 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머릿속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박히면 내가 손에 장질게. 내가 이름을 한 번 더 해볼게. 그럼 이제부터 안 까물 거야. 자,
윤서, 아윤이, 주하, 민호, 다미, 예인이, 초연이, 예주, 명진이, 초연이. 아, 소연이. 자, 벌써 또 하나 또 틀렸죠? 좀 이따 또 해볼게. 난 이제 완벽할 거야. 그리고 끝날 때 또 할게. 그럼 나 오늘 한 사람당 이름을 몇 번 불렀어? 4번이지. 난 4번 만에 무려 둘, 넷, 여섯, 여덟, 거의 10명 이름을 외웠어요. 지구상에 있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치? 똑같아, 수학도. 4번 풀어, 이상. 부탁이야. 풀었던 거 또 풀고, 풀었던 거 또 풀고. 제발 부탁이야. 자, 필수예제 8번 봐볼게. 8번 풀기 전에 전 뭐부터 할 거냐면 방금 했던 거 또 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힌트 말하시오. 뭐예요? B가 A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누가? 아니야.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A랑 B랑 같거나. 그치? 한 번 더. 얘는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예요? B가 A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A랑 B. 또 반대로요. B가 A한테 포함되어 있거나 A랑 B랑 같던가. 합쳤잖아. 합쳤더니 A라는 건 가장 큰 놈이 A라는 거야. B가 A 안에 아, 그렇게 말했어? 아, B가 A한테 들어가 있는 거. 자, 됐죠? 이걸 이해하면 필수예제 8번이 되게 쉬워져요. 이거 하나 개념 기본적인 거 알았는데. 자, 갈게. 자, 봐봐. 필수예제 8번 보면 A랑 X랑 교집합을 구했더니 X가 나왔대. 자,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말해. 내가 오늘 때려서라도 이해시킬게. 너네 이제 맞아야 돼. 좀 발전예제 발전반 방탈출할 때 그 전기 모기채 들고 들어가거든요. 틀리면 지져버리려고. 고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A 빼기 B 합. X가 X래요. 이거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죠? 누구한테 들어가 있다? A-B가. 그렇지. 선생님, 여기 너무 더러운데, 그 알바입니까? 그냥 얘네들이 합집합했더니 X라는 건 누구한테 들어가 있다만 알려주는 건데. 그럼 우리 혹시 요거 3단 논법으로 쓸 수 있나요? X는 A한테 들어가 있어. 근데 X는 A 빼기 B를 가지고 있어. 그럼 한 줄로 쓰면 어떻게 쓰면 돼? A 빼기 B는 X한테 들어가 있고 X는 A한테 들어가 있어 라는 거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냐? 윤서야? 이거 처음 봐? 한 대 세게 맞으면 떠오를까? 자, 이거 처음 보면 안 돼. 이거 어디서 했냐면, 자, 우리 앞에 책으로 넘어가 볼게. 내가 내 아들 걸고 했어. 내 아들 나 때문에 여러 번 걸리거든. 자, 13번이에요. 132쪽이요. 저 이거 했어요. 132쪽 보세요. 했죠? 너 왜 책이 깨끗하냐? 프린트. 아, 그래요? 이거 했죠? 이거 그때 제가 엄청나게 설명 쉽게 했던 거 기억나요? 뭐라고 했냐면 X 입장에서는 A의 뭐야? 부분집합이야. 하지만 꼭 누구는 데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X의 원소 중에서 A 빼기 B를 꼭 가지고 있는 걸 지우면 돼. 그럼 여기다 밑에다 원소 써볼게. A에서 B 빼면,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 A에서 B 빼면 어딨니 시크림. 어딨어 A 빼기 있다. A에서 B 빼면 누구 남아? 3, 4 뺏겨요. 1, 2네. A는 1, 2, 3, 4야. 그럼 결국 X 입장에선 1, 2, 3, 4의 부분집합이 총 몇 개지? 10개 중에서 1,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1, 2 지우면 원소 몇 개 남아? 그럼 집합 몇 개? 그렇지. 답이 4개잖아. 밑에 답지 보면. 자,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뭐냐면 문제 유형 설명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난 제일 극혐해. 왜냐면 그렇게 되면 학교 시험에는 안 알려준 유형 나오면 틀리라는 거거든.
그치?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막 숙제는 잘 풀릴 수 있는데 시험은 못 봐.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애들 있지. 숙제도 잘했고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잘했는데 성적 안 나왔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뭔지 알아? 모든 문제를 딱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나 이거 어디서 풀었지? 이거 풀어봤으니까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 풀었던 기억을 찾는 애들이 수학 성적이 안 나와. 근데 어떤 애들이 수학을 잘하냐면 한 권을 풀어도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한 권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뭐냐면 문제 유형을 공부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러한 개념이 쓰였으니까 풀었으면 다른 문제 풀 때도 그 문제 개념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야. 모르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 학교 시험에. 근데 100점이 어떻게 나와? 모르는 게 나오는데. 걔네들 진짜 천재일까? 아니야. 풀었던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풀었던 문제에 있어서 과정을 이해하고 풀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선생님 이거 봐봐. 지금 필수예제 8번 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봤어? 이거 예전에 요게 A 빼기 B가 아니라 A, X, B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네. 이게 먼저 떠올랐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문제를 던져도 풀겠구나. 이런 거고 이걸 보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떠올리신 분들은 수학 성적이 낮을 거예요. 자꾸 문제를 보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를 좀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을 어떻게 풀겠어? 그냥 펜이랑 연필 갖다 풀겠지.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문제인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너네가 똑같이 자 이거 21번이 학교 기출문제거든요. 21번 똑같이 나왔거든요. 시작 21번. 근데 어떻게 제가 위의 문제를 선생님이 대표 문제를 풀어주시고 제가 21번을 풀 수 있나요? 자, 말했지만 나는 21번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21번에 사용된 개념을 가르쳤어. 교집합이 X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있어? 합집합이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있어? 이걸 공부시킨 거야. 그럼 잘 봐. 전체가 1부터 10이고 A, B는 이렇게 원소 갖고 있어. 자, 봐봐. 우리 합집합이 무슨 뜻이야? 두 집합을, 원소를 합쳐라야. 맞아? 자, 다미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돈이 지금 주머니에 얼마씩 있다고 치자.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용해서. 근데 갑자기 초연이가 와서 다미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야, 너 가진 돈이랑 나 가진 돈 합쳐보자. 그리고 또 다시 나한테 와서 또 나랑도 딜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가진 돈이랑 제가 가진 돈이랑 각각 합쳐봅시다. 그럼 지금 보면 다미, 초연이, 호승이, 초연이야. 각자 따로따로 초연이가 와서 각자 딜을 한 거야. 너 나랑 가진 돈 합치자. 나랑 가진 돈 합치자. 근데 결과가 똑같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자,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게 뭐야? A에는 있지만 B에 없는 거. 다시 한 번 더. A에는 있어. 근데 B엔 없어. 1, 5, 7. 지금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건 1, 5, 7. 반대로 B에는 있지만 A에는 없는 게 뭐지? 8, 10, 6. 이렇게지. 이해가? 자, 다시 한 번 더.
너 나랑 돈 합치자. 쌤 저랑 돈 합쳐요. 근데 가진 돈이 같게 나왔다는 건 이 초연이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야. 초연이의 역할은 뭐지? 담아, 너는 있어. 근데 내가 없는 돈. 나는 있어. 담이가 없는 돈. 그거를 초연이가 뭐 해줘야 돼? 대신 갖고 있어줘야 돼. 왜? 그래야 합쳤을 때 똑같지 않겠어? 얘는 500원이 없어. 난 500원이 있어. 근데 초연이가 가서 돈 합치재. 근데 결론적으로 나랑 합친 돈이 똑같아. 그 말 뜻은 초연이한테 뭐가 있었어? 500원이 있었어. 왜? 그럼 둘이 합치면 500원 있지? 나랑 합쳐도 원래 500원 있지. 그럼 가진 돈 어때? 500원 있네.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개념이 두 집합을 더해서 같은 원소를 가지라는 건데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거나 B에는 없지만 A에는 있는 원소를 누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C가. 그럼 지금 방금 너네가 말한 대로 C는 꼭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돈이 뭐야? 1, 5, 6, 7, 8, 10. 요 6개는 C가 꼭 뭐 해줘야 돼? 가지고 있어줘야 돼. 대신. 그러니까 전체 10개 중에서 꼭 1, 5, 6, 7, 8, 10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6개 빼면 몇 개 남아? 4개. 부분집합의 개수는? 답이 16개야. 끝났지. 이해 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그럼 물어볼게. 내가 21번을 푸는 과정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푸는 방법을 가르친 적 없어. 나는 합집합 개념을 설명했어. 합집합이라는 게 원소를 합치라는 거 아니야? 합쳤대. 근데 원소가 같대.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C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이해 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20번 시작. 20번. 응. C가. C 입장에서는 1, 5, 6, 7, 8, 10을 꼭 가지고 있어줘야 되잖아. 그럼 전체가 1부터 10까지였잖아. 거기서 1, 5, 6, 7, 8, 10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지우면 원소 4개 남겠지. 얘들아, 우리 놀면 뭐하니 좀 하면 안 돼? 제발 와서, 얘들아, 내가 너네들한테만 몰래 말해주는 건데, 놀면 뭐하니가 꼭 30문제를 풀어야 스티커를 받는 건 아니야. 우리가 선생님별로, 그리고 학생별로 기준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냐면 놀면 뭐하니는 모든 아이들한테 공통적으로 주는 거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30문제가 버거울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와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와서, 선생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풀었어. 고쳤어. 근데 한 5개가 남았어. 근데 선생님이 봤더니 요 5개는 아직은 이 친구는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돼. 더 조금 실력이 쌓이고 해도 돼. 그럼 우린 그거 그냥 안 풀었어도 통과 처리해서 스티커 준다고 했어. 주라고 했고. 그러니까 얘들 노력하라는 거야. 우리가 저 30문제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 다른 친구들이 난 지금 30개까지 해서 도장 받았는데 저 친구는 30개 안 하고 왜 도장을 주냐? 그러면 딱 3글자 말하면 끝나. 알바야? 알바노 시전하시면 돼요. 알바야? 그건 선생님 마음이야. 선생님 마음대로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물론 그러진 않겠지. 30문제 중에 10문제 풀어와서 통과시키진 않겠지. 얘가 10개 남겨서 왔어. 그럼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 야, 이 중에 내가 체크한 건 풀어와. 그건 너도 해야 돼. 그럼 그 5개를 체크해서 5개는 풀면 통과 처리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 30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왔으면 좋겠어. 그냥 나 오늘 시간이 남아. 그냥 뭐 집에 갈 바에 잠깐 학원 들려서 하나 풀고 가지 뭐. 난 이 마인드가 이게 됐으면 좋겠는 거지. 오늘 가서 놀면 뭐하니 또 풀면 모르는 게 투성일 텐데 저거 언제 다 하냐. 아니야. 실제로 넘어간 친구도 있어. 저기 스티커 붙어있는 친구들 중에 몇 개는 30개가 완료가 아닌데도 자율적으로 그냥 별표 치고 얘는 패스입니다 라고 해서 패스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저한테 다 선생님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학생은 26문제만 됐는데 패스했어요. 네. 이 학생은 23문제만 됐는데 패스했어요. 네. 그럼 너 가서 스티커 붙인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저게 선생님이 마포관 했을 때 자사고 시절 때 이대부고 애들 했던 거였거든. 저게
놀면 뭐하니에서 그 다음엔 놀아서 뭐하니로 바뀌었었어. 그래서 다시 놀면 뭐하니로 바뀐 거거든. 근데 저거 진짜 시험에 많이 도움돼. 왜냐면 저기에 막 종종 이제 우리 그 부교재 넣고 수행평가 문제 넣어서 풀거든. 그래서 꼭 와서 했으면 좋겠어. 저 10개만 풀면 돼. 프린트 10개 참가상이야. 10개의 1회부터 10회까지만 풀어도 참가상 나가. 1등 3글자, 2등. 1등은 우리 1등이 목표가 아니야. 공부가 목표지. 우리가 1등 하려고 저거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발 와서 했으면 좋겠어. 자, 20번 한번 가볼게. 자, 봐봐. 난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친 적 없어. A 빼기 B 합집합 X가 X라는 건 무슨 뜻이야?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다? A 마이너스 B가? 그렇지. 두 번째, A 합 B가 교집합이 X래. 그럼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다? A 합 B가 안에 X가 있다. 이해가? 맞잖아. 그러면 X는 A 합 B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자, 써볼게. A 원소 다 써보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그리고 B는 10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7, 9. 자, A에서 B 빼볼게. A야, 있는데 B가 와서 야, 너 나랑 똑같은 거 다 빼서. 그럼 뭐 남아? 어우씨, 하나밖에 안 남아. 2. A 합 B 구해달래. 1, 2, 3, 5, 7, 9. 그럼 X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X 입장에서 X는 1, 2, 3, 5, 7, 9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부분집합이 총 몇 개 나와? 2에 6승 64개 중에서 2를 꼭 반드시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2 지우면 되겠네. 그럼 원소 몇 개 남아? 그럼 집합의 개수는 32개. 끝났잖아.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니까. 자, 오늘의 라스트 진도. 오늘 선생님 유한집합 못 들어가요. 제 예언이 맞네요. 오늘 유한집합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거든. 제가 그래서 낮은 반을, 그러니까 개념 반이거나 낮은 반을 하면 진도를 엄청 천천히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난 너네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된 채로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어. 오늘 와도 교집합이 뭔지 합집합이 뭔지 뿌듯하게 2시간 동안 배우고 가도 돼. 걔가 더 나중에 성적이 더 잘 나오니까.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건 집합을 배웠어. 근데 이제 이 집합을요, 연산할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합의 연산, 우리 연산이란 단어를 어디서 또 쓸 수 있지? 사칙? 연산. 근데 사칙 연산이 뭐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그치? 근데 빼기는 이미 배웠어. 그치? 차집합이라고 해서. 그럼 선생님, 혹시 집합도 더하기가 가능한가요? 곱하기가 가능한가요? 나누기가 가능한가요? 근데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집합은 더하고 곱하고 나누기는 안 돼요. 유일하게 되는 건 빼기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 꼴랑 지금 차집합 공부하자고 지금 집합의 연산 공부합니까? 그건 아니고 집합만 가지고 있는 연산이 따로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야?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미리 오늘 딱 요 4개 공부하고 끝. 오늘 수업 22분밖에 안 남았어요.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20분이면 넉넉합니다. 자, 간다. 첫 번째 교환법칙이에요. 근데 벌써 교환이라는 거에 벌써 어떤 건지 보이지? 자리 바꾸면 돼. 그 말 뜻은 뭐냐면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어떨 수밖에 없다? 왜? 담아, 너 나랑 돈 합쳐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라 담이가 나한테 와서 쌤, 저랑 돈 합쳐봐요. 넌 어때? 같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똑같다라는 거야. 물론 교집합도 똑같아.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두 번째, 애들이 이게 문제야. 이 2번하고 3번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바로 분배법칙이랑 결합법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분배는 뭔가 뭐 하는 것 같아? 나눠주는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이거 좀 잘 해야 되는데 국어적으로는 분배가 나눠주다가 맞아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근데 수학에서 분배는
회수하는 것도예요. 뺏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이렇게 있었어. 요거 있죠. 요거를요. 나눠줘도 돼요. 너 하나 가져. 너 하나 가져. 그럼 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C, 그리고 가운데 합집합. 오케이.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 그럼 딱 보이지? 진짜 나눠준 거 같잖아. 근데 애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이렇게 가는 건 우리가 뭐라고 말해? 그냥 평상시로는 묶어준다라고 하지. 근데 묶어주 법칙 이런 거 없잖아. 묶어 법칙도 없잖아. 왜? 묶어주는 것도 분배라고 해요. 이해 가세요? 나눠주는 것도 분배, 묶어주는 것도 분배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집합은 1번 문제로 많이 내요. 막 문제가 풀어져 있어. 기억, 리은, 티귿, 리을, 미음. 다음 기억, 리은, 티귿, 리을, 미음, 미음에 들어간 법칙 중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아이고. 뭐 이렇게 네모가 나와. 무슨 법칙 썼어요? 교환 썼잖아. A랑 B 자리 바꿨잖아. 그럼 교환 법칙 쓰면 돼, 기억에. 그리고 이제 밑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 이거 뭐 쓴 것 같아요? 분배한 것 같죠?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거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 무슨 법칙 쓴 거예요? 분배예요. 나눠준 것도 분배, 걷어들이는 것도 분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결합 법칙 볼게요. 결합 법칙 딱 쓰는 순간 이제 멘붕 올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뭔 차이가 있을지. 분배와 결합의 차이점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헷갈려요. 엉뚱하게 결합에다 분배 써오고 분배에다 결합 써요. 자, 물어볼게. 결합 법칙은 나눠준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바뀐 것 같아? 그렇지. 우리 수학에서 원래 뭐부터 계산하라고 가르치죠? 괄호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괄호해, 그리고 얘랑 계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야, 앞에 거 먼저 계산해, 뒤에 거 그 다음에 해. 요게 바로 결합 법칙이에요. 왜겠어? 잘 봐. 우리 결합이란 단어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브랜드 하나 있잖아. 뭐지? 길거리 걷다 보면 맨날 밖에 써 있잖아. 홍보물에. 뭐 핸드폰 결합, 인터넷 결합. 맨날 있잖아. 핸드폰 가게 앞에 보면 집, 인터넷, 뭐 아이, 아빠, 엄마 핸드폰 결합 10만 원 막 이렇게 결합 상품이 있잖아. 너네 뭐 저기 뭐야 그런 데 있잖아. 그 먹으러 가면 포인트 적립할 때 뭐 통신사 결합, 할인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자, 결합이란 단어가 뭐야? 자, 담이 묶고 초연이 묶고 나 묶어서 우린 여기 개념반이라 그래. 근데 나 묶고 담이 묶고 초연이 묶어도 뭐라 그래? 개념반이라 그래. 어때? 우리 세 명은 개념반이면 이 안에서 묶는 순서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봐봐. 얘 계산하고 얘 하나, 얘 계산하고 얘 하나 어떻다? 똑같다. 그런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자, 여기서 대답하는 친구는 이제 보였다는 거야. 자, 분배랑 결합을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근데 요거 하나 확인하면 이건 절대로 결합 법칙 못 써라는 게 있어. 그러면 분배와 결합의 차이점을 느끼면 돼. 자, 차이점 뭘까요? 자, 물어볼게. 얘는요, 절대 결합 법칙 못 써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얘는 무조건 분배 법칙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요, 분배도 되고 결합도 돼요. 자, 그 차이점을 느껴보세요. 찾아보세요. 너네가 찾으면 절대 안 까먹어. 뭘까? 괄호. 아니. 그러니까 잘 봐. 얘 분배 법칙 쓸 수 있습니까? 딩동댕. 얘 분배 법칙 쓸 수 있습니까? 딩동댕. 얘 결합 법칙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얘 결합 법칙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과를 모르는데 생긴 것만 보고 결합과 분배를 쓸 수 있다 없다가 먼저 보여야 돼.
그럼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야? 기호? 그렇지. 같은 말인 것 같아. 뭐냐면 바깥 부분과 안쪽의 기호 모양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절대 결합 못 써요. 이건 이게 왜 다른 게 결합을 못 쓰냐라고 하면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응용반 애가 와갖고 나도 개념반 할래 막 이러면서 끼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다른 반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안쪽 부호가 다르면 안쪽과 바깥쪽이 다르고 같으면 같을 때만 결합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얘는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분배 법칙 써야 돼요. 얘도 분배 법칙 쓸 수 있어요. 이거 나눠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분배와 결합 법칙을 언제 쓸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해냈고요. 마지막 두 번째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초연이가 말했는데 바로 뭐냐면 분배 법칙은요. 괄, 호, 의 개수가 변경돼요. 결합 법칙은요. 괄, 호, 의 위치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위에서 아래 거에 갑자기 괄호가 2개에서 하나로 줄었어. 그럼 이건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개수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위에서 아래 거 갈 때 괄호가 앞쪽에 있다 뒤쪽으로 갔어. 한 개는 똑같은데. 그럼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에요. 이해 가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이 아까 요거는 분배 법칙 써도 된다 그랬는데 이러면 괄호의 개수가 2개 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분배도 되고 결합도 돼요. 둘 다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의 결과를 쓰시오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하나는 괄호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옮겨서 결합 법칙을 썼든가 아니면 하나는 분배 법칙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괄호의 개수를 늘렸다든가. 그러니까 얘는 카멜레온이야. 결합 분배 다 쓸 수 있어. 환경에 맞춰서. 하지만 안쪽과 바깥쪽이 다르면 네버 결합 법칙 못 쓰고 무조건 분배 법칙 쓰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한 거 마지막 4번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이거 2, 3번에 어마어마하게 힘을 많이 실었지만 자,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막 배우고 있죠? 원도 배우고 있고 평면좌표도 배웠고 꼭 단원마다 신기하게 이제 그 단원을 대표하는 수학자 이름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직선의 방정식에서 평면좌표에서 뭐 들으셨죠? 파자로 시작하는 인가? 안 배웠나? 그럼 그 수학자 이름을 뺀 걸 배웠나 보다. 중자로 시작하는 거. 중선정리 배웠나요? 그 중선정리 개발한 사람의 수학자 이름이 뭐예요? 파푸스예요.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정리예요. 그리고 아마 원방에서도 배울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발전반에도 오늘 그게 교육과정 외긴 하지만 오늘 수학자 이름을 딴 또 원이 하나 있어요. 아로 시작하거든요. 아씨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을 개발했는데 그 원을 개발한 사람이 아폴로니우스예요. 그러니까 단원마다 조금 그 특이한 케이스를 만드는 수학자 이름을 딴 게 있는데 바로 요 집합단원에서도 수학자 이름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수학자 이름입니다.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요 드모르간 법칙은 조금 소름 돋게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맛보기는 배웠어요. 내가 그 이름을 안 말해준 것 뿐이고 맛보기는 배웠어요. 뭐였냐면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 여집합 붙여볼까요? 시작. 뭐 쓰면 돼? A 여집합, B의 여집합. 어느 쪽으로 틀어? 이렇게 틀지?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여집합을 뭐 한 것 같아요? 하나씩 나눠줬죠? 분배했죠? 이게 바로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요 여집합을 나눠준다가 얘가 통째로 하나씩 나눠주니까 분배라고 쓸 수 있지만 이 여집합 마크는 하나씩 나눠준다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위에 C자를 그대로 써준다 그래서 얘는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럼 자, 드모르간 법칙이 뭐냐? 막 이런 거예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에다가 한 번 더 여집합을 붙였어. 야, 그러면 이거 그냥 나눠주자. 그럼 얘 뭐로 바뀌어? 얘 뭐로 바뀌어? 얘 뭐로 바뀌어? 이렇게. 다 반대로 말하면 되는 거야. 청개구리로.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여집합을 하나씩 나눠주면 다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또 이제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럼 아까요, 나눠줄 때도 분배고,
걷어들일 때도 분배면 혹시요 이것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얘를요 여집합으로 한번 묶어볼게. 회수시켜 볼게. 그럼 어떻게 회수가 돼? A 여집합, 합집합, B 그리고 전체? 이거 이해 가세요? 이건 여집합을 지금 하나씩 나눠준 거고요. 얘는 여집합을 생성시켜서 묶어준 거죠. 요것도 드모르간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건 꼭 일방적인 건 아니고 돌아오는 것도 다 결합 법칙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묶었던 거를요 다시 뒤쪽으로 가고 앞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결합 법칙이라고 해요. 드모르간도 똑같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굉장히 드모르간이 비효율적인 공식처럼 보여요. 왜? 아니 굳이 여집합이 없는 걸 여집합으로 묶으면 어떡합니까?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괜히 그러니까 긁어부스로 만드는 거지. 여기 여집합 없잖아요, 선생님. 근데 왜 이걸 또 전체로 여집합 묶으면 이거 제가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요. 이게 더 쉬울 때가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갔더니 얘가 공집합인 거야.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이것도 이렇게 또 쉽게 나오는 거야. 때로는. 그러니까 때로는 여집합을 붙여줄 때도 있지만 묶어서 문제를 풀 때도 있다. 이게 바로 일단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럼 지금 제가 설명한 게 149쪽에 그리고 150쪽에 법칙 3개에다가 드모르간까지 4개 다 가르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은 그냥 제가 한 2문제 풀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제가 2문제 풀고요. 자, 우리 23번 한번 해볼게요. 23번. 딱 2문제 풀고 오늘 수업 끝. 자,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앞에 걸 잘 배웠냐를 되게 많이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23번 보면 A 빼기 B와 거기서 또 다시 C를 빼달래. 이거랑 같은 식을 찾아달래. 와, 난리 났지? 이거 어떻게 보기 1, 2, 3, 4번 내가 어떻게 찾아? 근데 우리 얘들아. 자, 우리 과정을 공부하면 안 돼. 그치? 학습을, 개념을 잡아야 돼. 자, 물어볼게. 혹시 기억나? A 빼기 B 뭐라고 쳤을 수 있지? 제발.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네모 빼기 세모를 공부했잖아. 네모 빼기 세모가 뭐였지? 네모, 교집합, 세모, 여집합. A 빼기 B가 그럼 뭐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빼기 C. 이거 구해달. 맞아? 여기 됐어? 자, 또 갈게. 네모 빼기 세모. 내가 말했잖아. 네모 세모에 졸라 들어온 거 많이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A 빼기 B로 외우면 안 된다니까. 간다. 네모 빼기 세모. 시작. 네모. 그럼 네모가 뭐야? 교집합. 교집합. C에. 그렇지. 이거 찾으라는 거야. 있어? 답 끝났잖아. 자, 우리 문제 푸는 방법 배웠어. 아니야. 난 네모 빼기 세모밖에 안 가르쳤다니까, 개념적으로. 그거면 되는 거잖아. 부탁이야. 엄마 걸고. 제발. 다 간단히 하시오 한 번만 해볼까? 같이? 자, 24번에 1번 가볼게. 아, 목 아파. 얘들아, 오늘 끝나고 가지 마. 내가 숙제 줄게. 이쪽 부분 또 연습 많이 시켜줄게. 오늘 내가 말했지만 진짜 내일 안 하면 또 까먹어. 내일 안 하면 50% 날라간다. 소연아. 알았지? 내일 학교 안 가지? 늦잠 푹 자고 학원 나와. 내일 다른 학원 일정 있는 사람 손. 2명 소초 빼고 다 된다 지금. 알았지? 소연이 초연이 빼고. 내일 늦잠 자. 푹 자. 한 12시까지 자. 일어나지 마. 알았지? 12시까지 푹 자고 점심 딱 처먹고 나와서 공부해. 그러면 돼. 내일 요럴 때야. 얘들아, 요럴 때 너네들이 말하는 요렇게 휴일이 있을 때는 아침부터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너네들 일주일 빡세잖아. 학원 갔다 아침 자. 늦잠 푹 자. 그리고 늦게 나와. 그래서 공부 오랫동안 하면 돼. 내일 나와서 꼭 해. 자, 24번에 1번 봐볼게. A 빼기 B. 거기다가 합집합. A-B의 여집합이야. 자, 간다. 네모 빼기 세모, 네모 교집합, 세모 여집합. 시작. 네모 빼기 세모는
합집합 네모 빼기 세모 시작. 자, 이거 지금 이 안 가면 이거 앞에 있는 거 이 새끼 복습 안 한 거야. 오늘 가다가 저 교통사고나.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간단하게 바꾸래. 자, 물어볼게. 일단 이게 꼭 뭐가 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게 뭔 짓을 이미 한 거야. 뭐 한 것처럼 보여? 너네 이거 천재들인데 다. 너네들 이건 기가 막히게 말한다니까? 너네 왜 이거는 기가 막히게 말해? 너네 이거 뭐 할 거야? 너네 이거 왜 이거 A로 왜 묶어? 아, 그럼 왜 여기는 대답 안 해? 이거 공통된 거 안 보여? 뭐 있어? A. 교. 공통됐잖아. 묶어줘야지. 거기서 묶어주는 걸 무슨 법칙이라 그래? 그렇지. 분배 법칙 써야지. 묶자. A 교집합으로 묶었어. 앞에 뭐 남아? 그리고 가운데 뭐 남아? 그리고 또 뭐 남아? 그렇지. 자, 물어볼게. 나와 나 자신의 여집합의 전체 뭐야? 합치면 유니버셜 전체잖아. 이게 전체야. 나와 전체의 교집합은 그렇지. 답이야. 복잡했던 식이 꼴랑 A 빼기 B 네모 빼기 세모 하나랑 분배 법칙만 알아도 풀린다니까. 이해 가세요? 아 정말인데 언제쯤 알았는지 선생님 가슴이 아프다. 25번 봐봐. 25번 별표 한 3개만 쳐줘. 그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또 이제 가끔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또 선생님이 또 야매를 좀 많이 알려드려요. 야매. 근데 야매가 선생님이 쓰는 야매는 발예가 없어요. 그래서 야매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써도 된다는 거야. 자, 물어볼게. 25번을 원래 풀려고 하면 야매대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아니, 원래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자. 25번을 같이. 자, 너네 대답할 수 있다잉? 25번 봐봐. A 빼기 B 불러. 그렇지. 그리고 가운데 합집합. 그 다음은? 자, 물어볼게. 뭐 된 거 같아? 분배. 누가? 그렇지. 그럼 묶어. A 교집합으로 시작. B 여 합 B 나와 나 이해의 합집합. 전체와 나의 교집합. 그럼 지금 문제가 그게 뭐래? 공집합이래. A가. A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1번 항상 옳은 거 찾아내. 자, 너네 눈에 보이는 A에다 다 공집합 넣어. 공집합 합집합 B는 뭐야? B. 그럼 1번 틀렸잖아. 2번 공집합 합집합 C는 뭐야? C. 2번도 틀렸어. B 빼기 공집합은 뭐야? B. 뺏긴 게 없잖아. 공집합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5번부터 하자. B 합집합 C는 네가 어떻게 아니 이건. B랑 C를 모르는데. 자, 그럼 4번이 답인가 봐. 4번 간다. 공집합의 여집합 뭐야? 전체 교집합 C는 답 4번이잖아. 이게 원래 정석대로 풀어. 근데 이거 야매는 아니고 선생님의 야매는 철저한 개념에 입각하여 만든 야매야. 지금 얘가 공집합이거든. 그럼 나 하나만 물어볼게. 너네 벌써 대답했어. 잘 봐. 네모 합집합 공집합은? 답 뭐야? 잘 봐. 그냥 네모야 네모. 네모 합집합 공집합은? 네모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 세모 합집합 공집합은? 별표 합집합 공집합은? 호승이 합집합 공집합은? 호승이. 자, 소연이 합집합 공집합은? 소연이. 조담이 합집합 공집합은? 조담이. 자, 지금 내가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합집합은 공집합이랑 붙으면 공집합은 무조건 져. 방금 너네 다 상대방 얘기했잖아. 호승이 합집합 공집합도 호승이 대답했고 소연이 합집합 공집합도 소연이 대답했어. 합집합은 공집합이랑 붙으면 공집합은 힘을 잃어. 얘를 답을 말할 수 없다고. 이해 가? 근데 잘 봐. 이거 합집합 이건데 공집합을 말했어. 이건 나에게 주는 힌트가 뭐야? 잘 생각해봐.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라도 공집합이면 걔가 답이 아니야. 근데 합집합을 말했는데 답이 공집합 나왔대. 이거 뭘까? 둘 다. 그렇지. 둘 다 공집합이라는 거야.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
A에서 B 빼도 공집합, A에서 교집합도 공집합이야. 근데 우리 알잖아.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A, B는 뭐라는 거야? 서로소라는 거잖아. 문제에서 아까 답이 몇 번이었어? 4번이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해볼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A 빼기 B도 공집합이래. 그럼 A랑 B는 서로소인데 A에서 B 빼도 공집합이라는 건 A가 공집합이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또 4번